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다사랑TV 김록환입니다. 오늘은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안미령 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뭐 항상 네. 바쁘셔가지고 저희 우리 다사랑TV가 바로 건너편에 방인계 연구실이 있는데도 네. 뵙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이 방송이 오픈할 때 네. 그 오픈 멤버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어째 바쁘다 보니까 네. 직근회사 여러분 만나뵙게 됐습니다. 하지만 네. 늦었지만 네.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사랑TV에서 이렇게 원장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까. 그럼요. 네. 다사랑TV 힘이 나네요. 네. 원장님,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다사랑TV가 이제 실제로 뭐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TV이면서도 네.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로 내용들이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네. 또 외국인 네. 근로자, 유학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네. 네. 뭐 서울시 가족센터, 네. 또 그리고 뭐 동대문 가족지원센터, 네. 또 다양한 가족센터하고 동대문 가족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방문한 네. 알고 있는데 어떠한 네.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한참 전에 네. 저도 여자니까 여성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직업들, 네네. 특히 고국을 떠나서 네. 남자 하나 믿고 하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네. 저야 뭐 TV에서나 많이 봤죠. 네. TV에서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물론 전문직으로 갖고 오신 분도 있지만 네. 초창기에 그 다문화 여성들은 그렇게 전문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참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제가 또 TV 시청을 열심히 합니다. 부부열전 이런 거 열심히 보는데 부부열전? 네. 며느리 이야기? 이야기. 근데 그거 보면은 정말 여성들한테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생각을 했고 네. K-뷰티, 뭐 K-푸드, 뭐 아이돌 뭐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전공이 뷰티 쪽이다 보고 네. 그러면 이 여성들한테 어떻게 자립을 시킬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네.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이게 뷰티 쪽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이걸 하고자 할 때는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센터를 다니면서 네. 예전에 생각했던 거를 지금 제가 이제 원장이 되고 나서 네. 실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작은 힘이나마 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많이 도움이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서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네. 서울 가족센터, 뭐 네. 동대문 가족센터 이런 것과 네. 협약을 체결하고 또 방문하고 네.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바다 건너 며느리, 즉 그렇지. 결혼 이민자들에게 네. 창업할 수 있는 네. 직종으로서 교육도 시키고 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엄청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우리 그 대학이 뭐 요즘에 보면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K-뷰티, K-푸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뭐 K 붙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K-뷰티더라고요. 네. 근데 K-뷰티로서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그 자녀들에게 이거 적합한 직종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사실 뭐 홀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홀로 네. 창업. 네. 그래서 이게 뭐 샵인샵. 네. 내가 자본이 없더라도 샵 안에 조그맣게 어떤 코너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예약제니까 예약제? 네, 아, 다 네. 요즘엔 다 예약제예요. 제가 뭐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기능이라는 게. 네. 열심히 또 뭐 연습하고 해보면은 네. 이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개발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스타 같은데 이런 거를 홍보하면은 네. 요즘에 고객들이 다 그 예약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네.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제가 또 일도 하면서 가정의 보탬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게 이게 뷰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라 그래서 뭐 몇백 평짜리 뭐 헤어 살롱 오픈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일 아트 같은 거 잘 하시면은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장소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 적극성도 띄지만 네.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이게 네일 쪽이 좀 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원장님,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싶고 네. 또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또 자격증을 또 취득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제 음.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증을 관할하는 데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요. 네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검정형이 있는데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가서 봐야 되고 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원에 직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훈련 과정에서 여러분이 와서 그거를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면은 이거는 뭐 무난히 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우리 다문화 가족 네, 우리 방송에서는 바다 건너 우리 며느리라 표현하고 있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 뷰티에 네. 뭐 네일 추종 같은 것은 네, 배워서 네. 실제로 창업할 수 있고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네. 아, 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 평생교육원을 네. 등록하려면은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자격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 과정을 배우고 나서 네. 바로 창업은 못합니다. 네네. 창업을 못하니까 일단 실습 같은 거로 제가 이제 실습 기간에 정말 샵에 가셔갖고 네. 한 달이라도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네. 한 달이라도 실습을 하고 실습 과정을 거쳐서. 네. 네네. 실습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셔야 돼요. 바로는 착용을 못해요. 네. 취업을 한 1년 정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게 좀 내가 좀 자신감이 있다. 아니면 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네. 6개월 만에 정말 이렇게 눈썰미 빠른 분들은 본인이 네. 창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1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래서 봄에는 어떤 트렌드가 유행해서 고객을 케어할 수 있고 네. 여름에는 또 거짓말 네일을 하고 다니시니까 네. 그래서 그 한 1년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눈이 보이실 거예요. 네. 눈이 보이시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일 쪽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니래도 네. 창업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쉬운 것 쪽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음. 저희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저는요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요. 음. 혹은 뭐 헤어에 관심이 네. 있어요. 피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우리가 개설이 돼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해보신데 저는 마지막에 창업까지 생각하면은 네.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거를 좀 네. 바라고 싶습니다. 그럼 네. 원장님 최소 우리가 평생교육원 와서 배울 네. 때 네. 실제 그 교육기간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걸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기간이 다 틀려요. 아. 왜냐면 뭐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뭐 열을 가르쳐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개월? 6개월? 근데 이론을 배우셔야 돼요. 이론을?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거 창업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자격증이 있어야 네. 되니까 일단 이론 시험을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론 시험을 패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하시면은 뭐 빨리신 분들은 뭐 속성방 3개월도 있어요. 네. 근데 이론이 패스가 안 되면은 네. 안 되죠. 1차로 이제 이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론 교육까지 시키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분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의 네. 이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말씀 정하보면은 대략적으로 그 평생교육원에서 3개월에서 그렇죠.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네, 네. 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실습하는 것도 안내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실습하고 한 달 실습한 다음에 창업하는 데까지 뭐 가이드라든지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도와드리죠. 네. 근데 실습 끝나고 창업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한 1년을 일하셔야 돼요. 네. 일하시는데 내가 뭐 가정이 있고 애들 케어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업체에다가 네. 좀 배려 좀 해달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한번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긴 하는데 오늘 우리 안미령 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실습과 또 나중에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평생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원장님 그렇게 있으면은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네. 끝으로 우리 요즘에 트렌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요양보호사 있지 네,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많이 하죠. 저도 박상 저 아버님이 펜치하실 때 보니까 네.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요양보호사하고 이 다문화 가족 연계해서 어떻게 뭐 좋은 뭐 방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저기 간호조무사도 제가 취득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의 원장으로 있지만 또 본과에서는 뷰티융합과 네. 저기 교수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들 취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베트남 학생이 입학을 해서 네네. 그 학생들 지금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 취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통역을 하면서 베트남의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죠. 이중원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틀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기네 고국에 가서도 뭐 출장도 가고 굉장하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와갖고 졸업해서 본국에 돌아가서도 자기가 어떤 창업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틈에 타서 저도 간호조무사도 했고, 네. 간호조무사 하니까 자격증 있으면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마이너스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양보호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제 부모가 아파요. 근데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국가로부터 최대 40에서 90만 원을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게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그 취득을 하는데 그거 이유는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 아팠을 때 네. 본인이 케어하면서 정부로부터 이거를 그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원장님 그 요양보호사가 아무래도 의료계통이 어렵지 않습니까? 취득하기에? 저도 했는데 그냥 그렇습니까? 네, 그냥 보고 외우고 풀고 보고 외우고 반복뿐이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이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도 우리 그 받아가는 우리 며느리나 네. 이런 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필요해요. 또 부모나 네.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은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자격증 취득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 제가 이제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바다 건너서 온 며느리들, 예, 며느리들이 여기서 한 20년, 30년 네네. 여기 자녀 다 키우고 보면은 네네. 뭐 병이란 거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싫으면 치매도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가 단기 치매라는 거는 단기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최근 기억? 최근 기억이 없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은 필요해서 배웠지만 네. 내 모국어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아, 어렸을 때 체리가 언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면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네. 모국어만 남는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바다 건너 왔어요. 저도 네.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제가 사실은 같은 동포한테 저도 케어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거꾸로 제가 이제 치매를 걸렸어요. 저도 바다 건너 왔는데 그럼 저도 말이 통하는 우리 동포한테 저를 케어를 받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를 갖고 있으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도 케어할 수 있지만 네. 정말 내 동포가 네. 먼 이국 땅에 와갖고 이 네. 병에 걸릴 때는 모국어는 안 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가족센터에 있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이제 센터장님이나 뭐 가정일 팀장님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네. 배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이 얘기를 딱 전달해 줬는데 제가 이 과정이 있어서 이걸 하면 앞으로도 정말 좋은 이게 뭐라 그럴까 자격증?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벌 수 있는 어떤 이런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돈벌이 수단도 되지만 내 동포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네.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안미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직종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 건너 우리 며느리 분께서 이중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예를 들면은 한국말로도 다 케어도 가능하고 그렇죠. 또 같이 이렇게 고국에서 먼 거 오신 네. 분들이 뭐 네. 감기 치매에서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고국 예전에 어렸을 때 배웠던 언어는 있지 않으니까 그 언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면은 활용 방안이 엄청 많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이거는 뭐 궁극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나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아직 음. 없어.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셔갖고 한 30년 나이가 한 60, 70 돼야 되는 네네. 거니까.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네. 취득할 수 있으면은 내가 취업의 문턱이 좀 낮아질 수가 있죠. 네. 네. 오늘 저희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안미란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받아 거는 우리 며느리, 다문화 가정, 또 자녀들이나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두 개를 크게 소개했네요. 네. 첫째 하나는 뷰티 관련된 직종하고 그렇죠. 네. 요양보호사 직종. 네. 오늘 뭐 첫 시간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네. 평생교육원 또는 우리 K뷰티 쪽에 종사하고 계신 교수님을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앞으로 우리 그 받아 거는 우리 며느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연락 네. 주시면 네. 제가 이제 아는 범위내에서 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왕 한국에 와서 음. 사시는 동안 편안하게 네. 그다음에 나도 뭐 이렇게 전문직 여성으로서 네.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